어느 날 트로트 신의 젊은 아이콘 이찬원이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 단 한 문장으로 공기를 바꿔놓았다. 저는 혼자 있을 때 남몰래 통곡합니다. 농담처럼 흘려보내기엔 너무 또렷했고 연출된 장면이라 치부하기엔 숨을 고르게 만드는 무게가 있었다. 그날 이후 타임라인은 그의 이름으로 출렁였고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왜 하필 통곡일까? 그리고 왜 지금일까? 장면의 출발지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였다. 인간 반창고라는 테마로 진행되던 코너에서 마음이 바닥을 칠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질문이 돌자 다수의 출연자는 운동 취미 지인과의 대화 같은 모범 답안을 꺼냈다. 그때 이찬원은 지체 없이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 통곡한다고. 스튜디오는 잠깐 얼어붙었고 곧 웃음과 놀라움이 뒤섞였다. 만약 그에게 이게 예능 멘트였다면 거기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눈물이 나면 참지 않고 쏟아낸 뒤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이어 이럴 때 이렇게 운다를 몸으로 보여주기까지 했다. 진지함과 엉뚱함이 공존하는 묘한 장면?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이 다 잦아든 뒤 남는 질문은 더 깊었다. 저기까지 가야 버틸 수 있는 세계구나. 방송 직후 반응은 따뜻함 쪽으로 기울었다. 사람 냄새 난다. 완벽한 이미지 뒤에 진짜 얼굴을 봤다는 댓글이 줄을 섰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논의에 초점은 옮겨졌다. 감정은 무대 위에서만 소비되어야 하나? 아니면 무대를 지탱하는 에너지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누군가의 솔직함이 곧바로 소비되는 구조는 아닌가? 유명인은 늘 밝아야 한다는 암묵적 규범이 얼마나 잔혹한가? 심리 전문가들은 풍국이라는 말이 던지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자고 했다. 한 주 내내 촬영과 이동, 장시간 퍼포먼스를 반복하는 직업군에서 감정 노동을 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공간은 드물다. 울음은 때로 남아있는 마지막 패로다. 감정을 억누른 채 효율과 성과만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주체가 스스로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리셋 스위치. 핵심은 그 울음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찬원이 꺼낸 단어의 본질은 무너짐이 아니라 관리다. 통곡은 무대가 끝난 뒤에 사후 관리이자 심리 위생에 가깝다. 감정의 체증을 쓸어낸 뒤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루틴. 프로들이 말하는 쿨다운의 정서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장면의 뉘앙스는 바뀐다. 눈물은 스토리텔링의 장식이 아니라 작업의 일부다. 기교로 감정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잔여물을 비워 다음 작업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 그래서 그날의 고백이 예능의 한 컷을 넘어 업계와 팬덤의 말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팬덤 사랑빈이었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 행동으로 옮겼다. 실시간 검색어를 띄우고 응원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고 악성 반응을 정화하는 가벼운 캠페인까지 돌렸다. 힘들면 울어도 괜찮다. 무대 뒤에서 울어준 덕분에 무대 위에서 웃어준다는 메시지가 타임라인을 채웠다. 응원은 상세했고 구체적이었다. 공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들을 수 있는 느린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고 박수 소리 대신 천천히 숨 쉬자는 한 줄을 약속처럼 남겼다. 팬덤이 위로의 소비자가 아니라 현장 동료에 가깝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였다. 아이돌 산업의 새 문법팬이 홍보팀, 리서치팀, 케어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 실시간으로 작동했다. 대중문화 비평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진정성의 경제학을 새삼 환기한다. 많은 아티스트가 완벽한 외형과 변치 않는 미소로 자신을 브랜드화한다. 하지만 그 전략은 금세 피로해진다. 반대로 결함을 숨기지 않는 투명성 즉 나는 사람이라는 선언은 팬에게 장기 신뢰를 준다. 물건의 품질 보증서처럼 아티스트의 진짜 감정은 브랜드의 내구성을 높인다. 이 진실 고백은 의도된 전략일 수도 혹은 순간의 용기였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효과는 같다. 관객은 감정의 진폭이 큰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
완벽보다는 회복을 응원하고 회복을 돕는 구조회사와 현장 팬덤과 플랫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여기서 잠깐 팬들이 장난스럽게 꺼내든 키워드 하나. 9월생. 이른바 꼼꼼한 처녀자리의 캐릭터. 별자리가 성격을 규정하진 않지만 대중이 캐릭터를 이해하는 하나의 밈으로 작동한다. 겉으론 정돈되어 있고 속으론 완성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타입. 무대에서 실수한 컷을 다음 공연까지 들고 가는 완벽주의. 이런 성향이 누적되면 울음은 언젠가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필요해진다. 재미로 덧붙이는 장면이지만 문화 소비자들이 캐릭터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방식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섬세한지 보여준다. 밈은 가볍지만 그 밈이 열어주는 공감의 문은 의외로 깊다. 산업의 구조로 눈을 돌리면 더 분명해진다. 우리에겐 조명, 금양, 무대 연출, 의상, 반무 같은 보이는 것에 매뉴얼이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감정의 쿨다운 공연 후 심리 정리 루틴의 공유에 대한 매뉴얼은 빈칸인 경우가 많다. 방송사와 기획사는 현장의 멘탈 코치나 리스닝 룸을 상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녹화 종료 후 10분의 정적 돌아가기 전 가벼운 산책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30분의 디지털 휴식이 이런 사소한 제스처가 장기적으로 만성화되는 불안을 줄인다. 아티스트의 말 한 줄이 산업의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고백은 한 사람의 사적 장면을 넘어 업계 전체를 위한 공적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무대 위 2,000원의 강점은 곡의 몬도를 정확히 맞춘다는 데 있다. 관객의 호흡을 읽고 마이크를 한 뼘 물려서 소리를 높이고 고음 직전 한 박자 숨을 심어 넣는 작은 기술들. 이 섬세함은 외부에서 보기에 타고난 재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뒷단의 자가관리에서 나온다. 눈물이 그 관리의 일부라면 우리는 이제 그 기술의 원가를 이해하게 된 셈이다. 팬은 이 원가를 알고 나서 더 기꺼이 지불한다. 콘서트 티켓 가격이 아니라 시간과 집중이라는 통화로 방송을 본 뒤 가벼운 댓글 하나 대신 길고 조용한 응원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것이 진정성의 경제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물론 우려도 있다. 취약함의 발화가 클릭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카메라 앞에 고백이 곧바로 콘텐츠의 소재로 재가공되며 원래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방송의 문맥을 적절히 보호하는 편집 제목과 썸네일의 언어를 정확히 고르는 절제 팬덤 내부에서 과도한 해석을 멈추는 자정. 울음을 응시하되 울음을 착취하지 않는 태도. 그 선을 지키는 문화가 생기면 아티스트들은 더 자주 더 안전하게 본인의 언어를 꺼내게 된다. 팬덤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랑빈이 보여준 건 좋아요와 하트가 아니다. 체계였고 지속이었다. 응원 말문을 틔우는 표어 악성 루머를 끊는 팩트체크 현장 매너 지킴이 캠페인 공연장 주변의 조용한 귀가 동행. 팬덤은 이미 문화의 인프라다. 아티스트가 안전하게 울 수 있는 방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2,000원의 한 문장이 팬덤에게도 과제를 던진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응원이 아티스트의 루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루틴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답은 거창하지 않다. 제때의 침묵과 제때의 환호, 정제된 언어와 꾸준한 기록. 그 단순한 실천이 현장을 바꾼다. 이 사건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부모 세대의 노래였던 트로트가 지금은 이 영대의 취향과 섞이며 감정의 해상도를 높이고 있다. 감정을 크게 울리는 대신 섬세하게 흔드는 방식. 과장된 설정 대신 작은 생활의 결을 노래하는 방식. 젊은 아이콘의 눈물이 문화의 물길을 바꾸는 데 기여한다면 이는 장래의 확장이지 후퇴가 아니다. 남자 가수가 울음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어색하지 않게 되는 사회. 남성성의 오래된 틀을 조용히 재설계하는 문화. 그 변화는 대개 웃음과 장난 사이에서 시작된다. 이날의 스튜디오처럼.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당장 내일 아침이 바뀌진 않는다. 하지만 몇 가지는 이미 움직였다. 제작 현장에선 쿨다운 10분이 이야기가 되고 팬 커뮤니티는
무대 뒤를 위한 플레이리스트가 고정글로 올라왔다. 인터뷰 자리에서 애기뿐만 묻지 말자는 가이드가 붙고 제목의 언어에서 충격보다 문장이 늘어난다. 작은 변화는 느리지만 오래간다. 그 사이 이찬원은 아마도 자기만의 속도로 울고 쉬고 다시 노래할 것이다. 통곡은 계속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 통곡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 문장을 처음 들은 우리가 함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간단하다. 울음은 누구의 것인가? 카메라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다. 콘텐츠의 것이 아니라 생존의 것이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것이다. 이찬원의 고백은 그래서 한 사람의 사연을 넘어 우리가 어떤 문화에서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선택지로 남는다. 다들 빠르게 웃고 빠르게 있는 세계에서 누군가는 천천히 울고 천천히 회복한다. 우리는 그 느림의 리듬을 허락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다음 무대의 박수는 더 오래 울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날의 한 문장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더 천천히 보게 되었다. 당신은 힘들 때 어떻게 회복하는가? 각자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지켜주는 문화를 함께 만들자. 이찬원의 통곡이 노래의 일부가 되었든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완성되면 된다.